제 이름은 윤하경입니다. 북한군 위문공연단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400명의 군인들 앞에서 웃으며 노래했어요. 박수가 3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저는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공연이 끝나면 버스를 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좌석이 4개 비어 있었어요. 매번 같은 자리. 장군님이 부르셨다는 말 한마디. 그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고 한 명은 다리를 절었습니다. 제 옆자리 동료가 거부했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다음날 그 사람은 사라졌어요. 침대도 짐도 이름도 아무도 그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그 사람이 왜 사라졌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노래를 부르는 아이였습니다. 말보다 노래가 먼저였어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돌도 안 된 내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 흥얼거렸다고. 말은 못하면서 멜로디는 알았다고요. 아버지는 기계공장 노동자였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손에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아버지의 냄새였어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오면 현관에서 기다렸다가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 고향의 봄.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말이 없는 분이었는데 제가 노래를 부르면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보고 싶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인민학교 교원이었어요. 수학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게 자랑이면서도 걱정이었어요. 노래만 잘하면 뭐하니? 공부도 해야지. 하지만 어머니도 아셨어요. 제가 수학 문제를 풀 때와 노래를 부를 때의 눈이 다르다는 걸.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눈을 찡그렸고 노래를 부를 때는 눈이 빛났다고요. 어머니가 나중에 그러셨어요. 그 빛을 보고 포기했다. 수학을 포기했다는 뜻이었어요. 10살 때 학교 발표회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강당에 학부모들이 앉아 있었어요. 200명쯤. 저는 무대 위에 혼자 섰습니다. 마이크 높이가 맞지 않아서 까치발을 들고 불러야 했어요. 반주는 풍금 하나. 풍금 소리가 작아서 제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박수가 왔어요. 200명의 박수. 그 소리가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비 같았어요. 따뜻한 비.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맞으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걸 하는 사람이구나. 노래를 부르는 사람. 그게 나구나. 12살에 예술학교 시험을 봤어요. 평양예술학교. 전국에서 재능 있는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시험은 3단계였어요. 음감 테스트, 실기, 면접. 음감 테스트에서 피아노 건반을 치면 어떤 음인지 맞추는 거였어요. 저는 다 맞았습니다. 절대음감이라고 했어요. 실기에서 고향의 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 심사위원 3명 중 한 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른 한 분은 메모를 하셨고 나머지 한 분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합격했어요. 어머니가 통지서를 받고 우셨습니다. 기뻐서 운 건지 걱정돼서 운 건지 저는 그때 몰랐어요. 지금은 압니다. 둘 다였어요. 예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기숙사 생활. 매일 아침 6시에 발성 연습, 오전에 음악 이론, 오후에 실기, 저녁에 자유 연습. 저는 연습실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는 학생이었어요. 불이 꺼질 때까지 노래를 불렀습니다. 연습실 피아노가 낡아서 건반이 좀 높게 떴어요. 그래서 반주 없이 부르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목소리 하나로 방을 채우는 것. 그게 제 방식이었어요. 졸업 공연에서 수석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대 아래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현관에서 노래를 불러드릴 때와 같은 웃음. 그 웃음을 무대 위에서 보니까 가슴이 벅찼어요. 졸업 후 진로를 정해야 했습니다. 교원이 되거나 예술단에 가거나 군에 가거나 저는 예술단을 원했어요. 만수대 예술단이나 은하수관 현악단 같은 곳. 하지만 제가 배정받은 곳은 달랐습니다. 군 위문공연단. 군인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부대. 전국의 군부대를 돌며 위문공연을 하는 곳. 교원이 말했어요. 영광스러운 자리다. 군인 동무들에게 힘을 주는 일이야.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어디서든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무대가 어디든 제가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거라고. 그때 저는 노래가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전혀 몰랐습니다. 위문공연단에 도착한 건 늦가을이었습니다. 평양 외곽의 군시설, 건물이 깔끔했어요. 일반 군부대와는 달랐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았고 복도에 꽃이 놓여 있었어요. 좋아였지만요. 첫날 군복을 받았습니다. 일반 군복이 아니었어요. 공연용 군복. 단추가 금색이었고 어깨에 견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옷감도 달랐어요. 일반 군복은 거칠었는데 이건 부드러웠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감촉이었어요. 줄을 서서 군복을 받는데 제 앞에 있던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단추 하나 빠졌어요. 여기. 그 사람이 제 옷깃의 단추를 고쳐줬어요. 손이 빨랐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정솔이에요.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웃으면서 말했어요. 보조개가 깊었습니다. 양쪽 다. 소리 언니는 저보다 2살 위였어요. 같은 예술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저보다 2기 먼저 들어왔어요. 공연단에서 이미 1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맑았어요. 높은 음을 낼 때 유리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투명한 소리. 그래서 이름이 소리인가 싶었어요. 공연단 생활은 처음에 화려해 보였습니다. 배급이 일반 군인보다 나았어요. 쌀밥이 나왔습니다. 맵기, 반찬도 3가지씩 있었어요. 된장찌개에 고기가 들어간 날도 있었습니다. 예술학교 기숙사보다 좋았어요. 숙소도 깨끗했습니다. 2인 1실. 저는 소리 언니와 같은 방을 썼어요. 침대가 있었고 이불이 두꺼웠습니다.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군부대의 커튼이라니. 이상했지만 좋았습니다. 연습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노래 연습, 안무 연습, 대형 연습, 공연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었어요. 혁명가요 3곡, 민요 2곡, 독창 2곡, 합창 1곡. 저는 독창 파트를 맡았습니다. 민요 아리랑과 고향의 봄. 소리 언니는 다른 독창을 맡았어요. 공연은 한 달에 3-4번. 전국의 군부대를 돌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했어요. 좌석이 32개인 군용 버스, 단원 28명과 스태프 4명. 이동 시간이 길었어요. 평양에서 함경도까지 갈 때는 12시간이 넘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소리 언니가 제 옆자리였습니다. 이어폰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창밖을 보거나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소리 언니가 어느 날 말했어요. 이동 중이었습니다. 창밖에 논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경아. 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눈에 띄되 너무 띄면 안 돼. 무슨 뜻이에요? 노래를 잘 부르면 좋은 거야. 근데 너무 잘 부르면 사람들이 너를 기억해.
기억되면 불려가. 어디로요? 소리 언니가 창밖을 봤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의 뜻을 몰랐어요. 불려가면 좋은 거 아닌가. 더 큰 무대에서 부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소리 언니는 웃었어요. 보조개가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눈이 웃지 않았어요. 입만 웃고 눈은 슬픈 사람.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런 웃음을요. 첫 달이 지났어요. 생활이 편했습니다. 밥도 좋고 숙소도 깨끗하고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여기가 나쁘지 않다고. 노래를 부를 수 있으니까, 군인들이 박수를 쳐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소리 언니는 가끔 밤에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울었지만 같은 방이니까 알 수 있었어요. 어깨가 떨렸거든요. 물어보면 아니야. 그냥 엄마 생각이라고 했어요. 매번 같은 대답. 저는 그 대답을 믿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우는 거라고. 함경남도에 혼자 계신 어머니가 걱정돼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눈에 띄되 너무 띄면 안 된다. 그 말의 진짜 뜻을 저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첫 위문 공연이 있던 날을 기억합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함경남도의 군부대. 강당에 군인 4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부 남자였어요. 나이가 저랑 비슷하거나 조금 많아 보였습니다. 얼굴이 야위어 있었고 군복이 크거나 작았어요. 몸에 맞는 군복을 입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대기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예술학교 무대와는 달랐어요. 여기는 관객이 400명이고 전부 군인이고 전부 남자였어요. 소리 언니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 눈 감고 불러. 관객 말고 노래에 집중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순서는 합창. 혁명가요. 전체 단원이 무대에 섰습니다. 지휘에 맞춰 노래를 불렀어요. 군인들이 자세를 바로 하고 들었습니다. 박수는 규칙적이었어요. 의무적인 박수. 두 번째 순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민요가 나오자 군인들의 표정이 풀렸어요. 아리랑을 부르자 앞줄에 앉은 군인 한 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독창 순서가 왔어요. 제 차례.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반주가 시작됐어요. 풍금이 아니라 아코디언이었습니다. 고향의 봄. 아버지가 좋아하던 노래. 현관에서 아버지한테 불러드리던 노래.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첫 소절을 부르는데 목이 떨렸어요. 하지만 두 번째 소절부터 괜찮아졌습니다. 소리 언니가 말한 대로 눈을 감았어요. 관객이 아니라 노래에 집중했습니다.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현관 앞에 서서 웃으시던 아버지. 노래가 끝났습니다. 눈을 떴어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400명의 박수. 의무적인 박수가 아니었어요. 진짜 박수.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치는 박수. 3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앞줄에 군인이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뒷줄에서 누군가 한 번 더를 외쳤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절을 했어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올려다보니 400개의 얼굴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얼굴들이 전부 울고 있거나 웃고 있었습니다. 같은 노래를 듣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사람들. 그 앞에 서 있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 같았어요.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로 나왔습니다. 소리 언니가 저를 안아줬어요. 잘했어. 진짜 잘했어. 땀 냄새가 났어요. 공연복 안에서 긴장으로 흠뻑 젖어 있었거든요. 소리 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소리 언니가 가방에서 악보를 꺼냈어요. 고향의 봄. 소리 언니의 필체로 적힌 악보였습니다. 손으로 직접 그린 오선지에 음표를 하나하나 적어 놓았어요. 이거 넣어줄게. 왜요? 오늘 내가 부른 고향의 봄이 좋았어. 이 악보로 연습했거든. 이제 내 거야. 저도 뭔가 드릴게요. 저는 제 가방에서 악보를 꺼냈어요. 같은 노래, 제 필체로 적은 고향의 봄, 악보를 교환했습니다. 소리 언니가 웃었어요. 이번에는 눈도 웃었습니다. 보조개가 패이고 눈이 초승달이 됐어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오늘을 기억하자. 저는 그 악보를 가슴에 넣었어요. A4 크기의 종이 한 장. 그게 제 보물이 됐습니다. 그날 이후 공연을 할 때마다 저는 무대 위에서 빛났어요. 박수를 받았습니다. 군인들이 웃고 울었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끝나면 박수 소리가 멈추고 다른 소리가 시작됐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매번 같았어요. 무대 인사, 장비 정리, 버스 탑승, 32석 버스에 32명이 타는 것.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버스에 타니 좌석이 4개 비어 있었어요. 앞에서 5번째 줄 왼쪽, 뒤에서 3번째 줄 오른쪽, 그리고 중간 2자리. 저 사람들 어디 갔어요? 옆자리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동료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장군님이 부르셨대. 장군님? 오늘 관람석에 장군님이 계셨잖아. 별 3개. 그래서 공연 잘한 애들 부른 거야. 뭐하러? 동료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버스 창에 빗줄기가 흘렀어요. 그 빗줄기 사이로 동료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4명이 돌아왔습니다. 새벽이었어요. 막사문이 열리고 4명이 들어왔습니다. 공연복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공연복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다림질이 완벽했던 옷이 하룻밤 사이에 누군가 구겨놓은 것처럼 4명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빨갛게 울었거나 잠을 못 잔 거거나 다른 한 명은 걸을 때 다리를 저렸습니다. 오른쪽 다리. 어젯밤까지 멀쩡했는데 조식 시간에 그 4명은 밥을 먹지 않았어요. 앉아만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옆에 앉은 동료들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는 소리 언니에게 갔어요. 언니, 어젯밤 빈 좌석 4개. 그 사람들 왜 저래? 소리 언니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0.5초. 그리고 다시 움직였어요. 옥수수죽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묻지 마. 왜요? 알면 안 돼. 알면 내가 위험해. 무슨 위험이요? 소리 언니가 저를 봤어요. 눈이 슬펐습니다. 입만 웃고 눈은 슬픈 그 표정. 하경아, 여기서는 모르는 게 사는 거야. 저는 소리 언니의 말을 따라야 했어요. 하지만 따를 수 없었습니다. 모르는 척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패턴이 보였거든요. 관찰했습니다. 다음 공연, 관람석에 별이 달린 군복이 있으면 공연 후 빈 좌석이 생겼어요. 별이 없으면 전원버스에 탔습니다. 장군급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에서만 일부 단원이 다른 차에 태워졌어요. 3번째 관찰, 불려가는 단원의 공통점, 나이가 어린 쪽, 얼굴이 예쁜 쪽, 노래를 잘한 쪽. 소리 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눈에 띄되 너무 띄면 안 돼. 그 말의 뜻이 선명해졌어요.
너무 눈에 띄면 장군이 기억한다. 기억하면 부른다. 부르면 돌아올 때 달라져 있다. 네 번째 관찰. 불려갔다 돌아온 단원들의 변화. 울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웃지 않아요. 노래를 부를 때 눈이 달라져 있어요. 무대 위에서 빛나던 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독창 파트를 맡고 있었거든요. 400명 앞에서 혼자 서서 박수를 3분 동안 받는 사람. 가장 눈에 띄는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버스 좌석이 4개 비어 있었습니다. 매번 같은 자리였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언젠가 제 자리도 빌 거라는 걸. 봄이 왔습니다. 공연 시즌이 바뀌었어요. 겨울에는 큰 부대 위주로 돌았는데 봄에는 작은 부대를 돌았습니다. 중대급, 대대급, 관람석에 별이 달린 군복이 없었어요. 장군이 없는 공연, 빈 좌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32명이 타고 32명이 돌아왔어요. 매번 저는 그게 안심이 됐어요. 봄이 좋았습니다. 봄에는 괜찮았어요. 소리 언니와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방에서 생활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소리 언니의 과거를 알게 됐습니다. 함경남도 단천 출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광산 사고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소리 언니와 남동생을 키웠어요. 어머니가 시장에서 두부를 팔았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두부를 만들고 시장이 열리면 팔았어요. 소리 언니가 예술학교에 간 건 노래 재능 때문이기도 했지만 학교에 가면 배급을 받을 수 있어서이기도 했어요. 엄마가 그랬어. 내가 예술학교에 가면 우리 집에 쌀이 좀 더 올 거라고. 소리 언니가 공연단에 온 것도 비슷한 이유였어요. 공연단은 배급이 좋았으니까. 소리 언니가 여기 있으면 어머니와 동생에게 가는 배급이 늘었습니다. 나는 노래를 좋아해서 부르는 거야. 근데 노래를 부르면 엄마가 밥을 먹을 수 있어. 그게 나한테는 2배로 좋은 거지. 밤에 소리 언니가 연습실에서 혼자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문 앞에서 들었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부르고 있었어요. 관객이 없는 노래. 아무도 듣지 않는 노래. 그 노래가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왜 밤에 혼자 불러? 언젠가 이 노래를 진짜 무대에서 부르고 싶어서. 군인들 앞이 아니라 나를 위한 무대에서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내가 부르고 싶을 때 부르는 무대. 그런 데가 있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있는지 없는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리 언니가 서야 할 무대가 이 세상 어딘가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날 밤 소리 언니가 잠들었을 때 저는 이불 밖으로 나온 소리 언니의 팔을 봤어요. 손목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팔찌인 줄 알았어요. 어둠 속에서 자세히 봤습니다. 팔찌가 아니었어요. 멍이었습니다. 보라색. 한 겹이 아니었어요. 여러 겹으로 겹쳐진 멍. 오래된 멍 위에 세 멍이 겹쳐 있었습니다. 3겹. 아니, 그 이상. 누군가 손목을 반복적으로 잡았다는 뜻이었어요. 3개. 여러 번. 오랫동안. 저는 그 멍을 보면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소리 언니. 밤마다 울던 소리 언니. 엄마 생각나서라고 했던 소리 언니. 눈에 띄되 너무 띄면 안 된다고 했던 소리 언니. 그 멍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누가 만든 걸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싶지 않았을 뿐. 봄은 좋았습니다. 장군이 없는 공연. 빈 좌석이 없는 버스. 하지만 소리 언니의 손목에는 봄이 오지 않았어요. 겨울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름이 오면 뭐가 달라질 줄 알았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큰 공연이 잡혔어요. 평양 근교 군단급 부대. 관람석에 장군 3명이 앉았습니다. 별 2개짜리 2명, 별 3개짜리 1명. 저는 무대 뒤에서 땀을 닦으며 관람석을 훔쳐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떨렸어요. 오늘은 빈 좌석이 생기겠구나.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합창, 민요, 무용, 그리고 독창. 소리 언니가 먼저 불렀어요. 혁명가요. 소리 언니의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투명한 소리, 유리가 울리는 것 같은 고음. 앞줄의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이 소리 언니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 고향의 봄. 불렀어요. 눈을 감고 아버지를 떠올리며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가 무서웠어요. 박수가 클수록 눈에 띄는 거니까. 눈에 띄면 불려가는 거니까. 공연이 끝났습니다.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간부가 다가왔습니다. 윤하경, 정소리. 따라와.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제 이름과 소리 언니 이름. 동시에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 뒷좌석 문이 열려 있었어요. 소리 언니가 먼저 탔습니다. 아무 말 없이. 표정이 없었어요. 익숙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탄 사람의 표정. 저는 처음이었어요. 차에 탔습니다. 좌석이 가죽이었어요. 차 안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군용차에서 향수 냄새. 이상했어요.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같은 곳이었어요. 군 시설인데 호텔 같았습니다. 복도에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조명이 따뜻했습니다. 군부대의 형광등과 전혀 달랐어요. 방에 들어갔습니다. 소파가 있었고 테이블에 과일이 놓여 있었어요. 사과, 배, 포도. 군인에게 과일이라니. 앞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군복을 벗고 와이셔츠만 입고 있었어요. 별 3개짜리. 노래를 불러라.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불렀습니다. 고향의 봄.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가 끝났어요. 잘 부르는구나. 감사합니다. 앉아라. 앉으라는 말. 의자가 아니었어요. 소파. 그 남자여. 저는 굳어졌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앉으라고 했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밖에서 간부의 목소리. 장군님 전화입니다. 남자가 혀를 찼어요. 나가봐. 기다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로. 숨을 쉬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서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그때 옆방 문이 열렸습니다. 소리 언니가 나왔어요. 소리 언니의 얼굴. 무너져 있었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었어요. 눈이 부어 있었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복도 카펫 위에 소리 언니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한 방울. 카펫에 스며들었습니다. 소리 언니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리 언니의 눈에서 빛이 사라져 있었어요. 무대 위에서 빛나던 그 눈. 유리가 울리는 것 같던 그 눈. 꺼져 있었습니다. 소리 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어요. 절뚝거리면서 저는 벽에 기대선 채로 소리 언니의 등을 봤습니다. 공연복이 구겨져 있었어요. 등 쪽에 손자국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자국. 그 복도에서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빈 좌석 4개의 이유. 충혈된 눈의 이유. 절뚝거리는 다리의 이유. 소리 언니 손목에 멍의 이유. 밤마다 우는 이유. 전부 소리 언니의 눈에서 빛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빛나던 그 눈에서요.
그날 이후 소리 언니가 달라졌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음정은 맞았습니다. 박자도 맞았어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뭔가가 빠져 있었어요. 투명했던 소리가 탁해졌습니다. 유리가 울리는 것 같던 고음이 금간 유리처럼 갈라졌어요. 웃지 않았습니다. 보조개가 보이지 않았어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앉아만 있었어요. 국이 식어도 떠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소리 언니의 숟가락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에 소리 언니가 울지 않았어요. 울음조차 멈췄습니다. 눈물이 마른 사람, 울 에너지도 없는 사람,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어요. 눈을 감지 않는 사람이 눈을 감는 사람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어느 밤에 제가 말했어요. 언니, 도망가자. 소리 언니가 천장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가면 어디로 가? 몰라. 근데 여기보다는 나을 거야. 여기서 나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어. 근데 여기서 죽으면 엄마한테 배급이라도 가. 그게 사는 거야? 소리 언니가 처음으로 저를 봤어요. 웃었습니다. 무너진 웃음. 입꼬리가 올라갔는데 눈에서 물이 흘렀어요. 사는 거 아니지. 근데 엄마가 사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위해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도망가자? 엄마를 버리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다시 큰 공연 시즌. 장군급 관람이 잡혔습니다. 별 3개.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는 몰라요. 별 3개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공연이 끝났어요. 간부가 다가왔습니다. 정소리, 따라와. 소리 언니 이름만 불렀어요. 제 이름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소리 언니가 일어섰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무대 뒤 대기실 전체가 간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 말을 듣는 건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했나? 안 가겠습니다. 소리 언니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소리 언니의 목소리가 이렇게 단단한 건 간부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정소리 동무, 다시 한번 말해보시오. 안 가겠습니다. 3번째, 동료들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소리 언니의 등을 보고 있었습니다. 등이 곧았어요. 휘어지지 않았습니다. 간부가 돌아섰어요.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그 밤 소리 언니는 숙소로 돌아왔어요. 저와 같은 방, 침대에 앉았습니다. 잘했지? 응, 잘했어, 언니. 소리 언니가 웃었어요. 진짜 웃음. 오래간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보조개가 패이고 눈이 초승달이 됐어요. 하경아, 내일은 좀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그 말을 하고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기상나팔이 울렸습니다. 눈을 떴어요. 옆 침대를 봤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소리 언니가 없었습니다. 이불이 접혀 있었어요. 깔끔하게. 베개도 제자리. 군화도 없었습니다. 가방도. 옷장을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리 언니의 물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소리 언니가 존재했다는 흔적이 하룻밤 사이에 전부 사라졌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소리 언니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그 자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소리 언니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저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국이 엎질러졌어요. 동료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게 이곳의 방식이었어요. 소리 언니의 침대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리 언니가 존재했다는 흔적조차. 소리 언니가 사라지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에 빈자리가 있었지만 그 자리에 대해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름을 꺼내는 사람도 없었어요. 정소리. 그 이름이 공기 중에서 증발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소리 언니가 어디 갔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숙소 뒤편 창고에 갔어요. 군용 물품이 쌓여 있는 곳. 혹시 소리 언니의 짐이 거기 있을까?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전구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어요. 40와트짜리. 먼지가 빗줄기 사이로 떠다녔습니다. 선반 사이를 뒤졌어요. 군용 담요, 공연 장비, 오래된 의상. 그 사이에 가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소리 언니의 가방. 작은 캔버스 가방. 각이 달아 있었어요. 함경남도에서 들고 온 가방이라고 했었습니다. 지퍼를 열었어요. 안에 옷 몇 벌, 속옷, 그리고 악보. 악보를 꺼냈습니다. 고향의 봄. 제가 소리 언니에게 준 악보였어요. 제 필체로 적힌 음표들. 소리 언니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악보를 뒤집었어요.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 소리 언니의 필체. 연필로 적어서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하경아, 이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는 곳으로 가. 한 줄. 그 한 줄이 전부였어요. 저는 악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창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어요.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지 않고 울었어요. 처음으로. 이 안에서 소리를 내며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소리 언니. 밤마다 울던 소리 언니. 손목에 멍이 겹겹이 쌓여있던 소리 언니. 안 가겠습니다라고 말한 소리 언니.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면서 저는 이 악보만 안고 울고 있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악보 위에 떨어졌어요. 번지면 안 되는데. 소리 언니의 글씨가 번지면 안 되는데. 손등으로 닦았어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 군화가 아니었어요. 실내화 소리. 돌아봤습니다. 창고 입구에 남자가 서 있었어요. 군의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에 핏자국 같은 얼룩이 있었어요. 30대.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윤하경 동무. 누구세요? 김태식입니다. 군의관이에요. 여기서 뭘? 정소리 동무를 아시죠?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소리 언니 이름. 사라진 뒤 처음으로 누군가 그 이름을 말한 겁니다. 알아요.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태식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전구 불빛 아래에서 태식의 얼굴이 보였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어요. 정소리 동무는 관리소에 있습니다. 관리소. 그 단어가 공기를 찢었어요. 정치범수용소. 거부한 대가. 노래를 거부한 대가가 아니었어요. 명령을 거부한 대가. 장군의 명령. 그게 사상범이 되는 논리. 왜 저한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식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이 보였어요. 죄책감이 있는 눈. 무언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아셔요. 정소리 동무가 관리소에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도 위험하다는 것. 태식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창고 문이 닫혔어요. 저는 바닥에 앉아서 악보를 가슴에 안은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소리 언니는 관리소에 있었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 한마디의 대가.
태식을 다시 만난 건 이틀 뒤였습니다. 밭일이 끝난 저녁, 막사 뒤 울타리 근처에서요. 바람이 불었어요. 가을바람에 나뭇잎이 날렸습니다. 그 바람 소리에 대화가 묻히길 바라면서 만났어요. 정소리 동무가 처음이 아닙니다. 태식의 첫마디였어요. 뭐가요? 사라진 사람. 거부하고 사라진 사람. 태식이 말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바람이 불 때마다 끊기는 목소리로. 저는 군의관으로 7년 동안 이 부대에 있었습니다. 같은 일을 5번 봤어요. 공연단 단원이 불려가고, 어느 날 거부하고, 다음 날 사라지고, 관리소로 이송됐다는 서류만 남고, 5번, 7년 동안 5명, 거의 1년에 1명씩, 5번 다 침묵했습니다. 제가요, 군의관이니까 알았어요. 불려간 뒤 돌아온 단원들을 제가 진료했거든요. 멍자국, 찰과상, 때로는 더 심한 것. 다 봤어요. 진료 기록에는 훈련 중 부상이라고 적었습니다. 매번 7년 동안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경 너머로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침묵했어요. 보고하면 저도 끝이니까. 2번째는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한테 말했어요. 3번째는 무감각해졌습니다. 4번째는 자기 합리화를 했어요. 나는 군의관이지 보위부가 아니라고. 내 일이 아니라고. 태식이 저를 봤어요. 5번째가 정소리 동무였습니다. 소리 동무가 거부하는 걸 봤을 때 저는 처음으로 부끄러웠어요. 23살짜리 여자가 안 가겠다고 말하는데 34인 제가 7년 동안 한마디도 못했다는 게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나뭇잎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태식이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접힌 종이 펼쳤습니다. 이송 서류 사본이었어요. 정소리, 사상 문제, 관리소 이송, 날짜, 소리 언니가 사라진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서류가 처리된 거예요. 미리 준비돼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거부할 걸 알고 있었다는 뜻. 이번에도 침묵하면 저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태식이 종이를 다시 접었어요.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다음 달에 국경 근처 부대 공연이 잡혀 있어요. 공연 이동 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군의관 권한으로 환자 이송 차량을 뺄 수 있어요. 공연이 끝나면 무대 뒤로 나와서 차에 타세요. 소리 언니는요? 태식이 고개를 저었어요. 관리소에서 빼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방법을 찾아봤어요. 없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로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소리. 소리 동물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갈 수 있어요. 나가서 이 이야기를 하세요. 소리 동무의 이야기를, 5명의 이야기를.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저는 결정해야 했어요. 소리 언니를 두고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 남을 것인가? 소리 언니를 구할 수 없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악보를 만졌어요. 안쪽 주머니에 넣어둔 악보. 소리 언니의 글씨. 이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는 곳으로 가. 저는 소리 언니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리 언니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갈 수는 있었어요. 결심했습니다. 가기로, 나가기로. 태식과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달 공연, 국경 근처 부대, 함경북도, 두만강까지 차로 3시간 거리. 공연이 끝나면 무대 뒤 복도를 통해 뒷뜰로 나간다. 뒷뜰에 군의관 차량이 서 있다. 태식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 차에 타면 출발. 후문으로 빠진다. 군의관 신분증으로 환자 이송을 구실로 통과한다. 브로커는 태식이 연결했어요. 태식이 이전에 탈북을 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7년 동안 여기 있으면 알게 됩니다. 여기서 나가고 싶은 사람이 저만은 아니었으니까. 국경에서 브로커와 접선. 두만강을 건넌다. 중국에서 루트를 타고 한국으로. 그게 계획이었어요. 공연 일주일 전. 마지막 연습. 저는 무대에 혼자 서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연습실이 아니라 강당 무대에서 아무도 없는 관객석. 400개의 빈 의자. 그 빈 의자 앞에서 고향의 봄을 불렀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목소리가 빈 강당에 울렸습니다. 반향이 크게 돌아왔어요. 마치 누군가 대답해 주는 것처럼. 소리 언니가 이 무대에 서고 싶었을 거예요. 군인들 앞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무대에서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고 싶을 때 부르는 무대. 저는 그 무대를 대신 서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노래를 가지고 나갈 수는 있었습니다. 공연 전날 밤 숙소에서 마지막 저녁을 먹었어요. 동료들과 함께.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일이 제 마지막이라는 걸. 제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웃으면서 내일 공연 잘하자고 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응, 잘하자. 침대에 누웠어요. 악보를 꺼냈습니다. 소리 언니의 글씨를 읽었어요. 이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는 곳으로 가. 악보를 접어서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 쪽. 심장이 뛰면 악보가 바스락거렸어요. 그 소리가 소리 언니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공연 당일 버스에 탔어요. 국경 근처 부대까지 10시간. 창밖으로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평양에서 멀어질수록 건물이 낮아지고 산이 높아졌어요. 공기도 달라졌습니다. 차가워졌어요.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강당에 400명의 군인이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변함없었어요. 어디를 가든 군인들의 얼굴은 비슷했습니다. 야위고 지쳐있고 하지만 눈은 살아있는.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합창, 민요, 무용, 그리고 독창. 제 차례. 무대 중앙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명이 켜졌어요. 500와트짜리 조명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뜨거웠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반주가 시작됐어요. 고향의 봄. 이 무대에서 부르는 마지막 고향의 봄. 첫 소절을 부르는데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현관 앞에서 웃으시던 아버지. 군에서 배울 게 많다고 하시던 아버지.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통지서를 받고 우시던 어머니. 소리 언니가 떠올랐습니다. 이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는 곳으로 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노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불렀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갈라진 목소리가 더 깊었어요. 노래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400명. 앞줄에 군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뒷줄에서 누군가 코를 풀었어요. 저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올려다보니 400개의 얼굴이 보였어요. 이 얼굴들을 마지막으로 보는 거구나. 이 박수를 마지막으로 듣는 거구나. 인사를 마치고 무대 뒤로 나갔습니다. 복도 27걸음. 세어봤어요. 무대에서 뒤뜰 문까지 27걸음. 문을 열었어요. 바깥 차가운 공기. 뒤뜰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군의관 차량. 태식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어요. 뛰었습니다. 공연복 그대로. 차 문을 열고 탔어요. 엔진이 걸렸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대에서 고향의 봄을 불렀어요. 처음으로 울면서 차가 부대 안을 달렸습니다.
속도를 높이면 안 됐어요. 눈에 띄니까 태식이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군의관 차량이 부대 안에서 이동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환자 이송은 수시로 있으니까 후문이 보였습니다. 초소에 보초 1명. 태식이 창문을 내렸어요. 환자 이송입니다. 군의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보초가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3초. 3초가 3분처럼 느껴졌습니다. 통과하십시오. 차단기가 올라갔어요. 차가 지나갔습니다. 부대를 벗어났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부대 건물이 작아지고 있었어요. 강당이 보였습니다. 제가 방금 노래를 불렀던 곳. 조명이 아직 켜져 있었어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삼켜졌어요. 30분이면 추격이 시작됩니다. 태식이 말했어요. 공연이 끝나고 정리하면서 당신이 없다는 걸 알 거예요. 30분. 그게 우리 시간입니다. 도로가 어두웠어요.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끄고 달렸어요. 달빛만으로 길을 봤습니다. 비포장 도로. 차가 흔들렸어요. 태식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꽉 잡고 안경이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한 손으로 올려 밀고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공연복 그대로. 금색 단추가 달린 공연용 군복. 이 옷을 입고 도망가고 있다는 게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웃고 있어야 할 옷을 입고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20분, 25분. 브로커와 접선 지점까지 1시간 반. 태식이 말했어요. 거기서 차를 바꿔야 합니다. 군의관 차량으로는 국경까지 못 가요. 눈에 띄니까 30분이 됐습니다. 뒤를 봤어요. 어둠뿐이었습니다. 아직 추격이 시작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건지. 35분, 40분. 뒤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점. 하나가 아니라 둘. 헤드라이트. 군용 차량. 왔습니다. 태식이 엑셀을 밟았어요. 차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비포장 도로에서 차가 튀었어요. 머리가 천장에 부딪혔습니다. 산길로 꺾습니다. 태식이 핸들을 돌렸어요. 왼쪽. 좁은 산길. 나무가 양쪽에 빽빽했습니다. 차가 흔들렸어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타이어가 미끄러졌어요. 오른쪽으로. 태식이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지만 차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쿵. 차가 도랑에 빠졌어요. 앞쪽이 기울어졌습니다. 엔진이 아직 돌아가고 있었어요. 헤드라이트가 하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비스듬하게 나가야 합니다. 지금. 태식이 문을 열었어요. 저도 열었습니다. 눈 속으로 뛰어내렸어요. 무릎까지 빠졌습니다. 뒤에서 추격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산길 입구에 도착한 게 보였어요. 빛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숲으로. 태식이 저를 잡아 끌었어요. 뛰었습니다. 공연복으로. 금색 단추가 달린 옷으로. 눈을 헤치며. 브로커 접선 지점까지 남은 거리. 약 8km. 걸어서. 눈 속을. 추격대가 뒤에 있는 상태로. 뛰었어요. 숨이 찼습니다.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잡히니까. 잡히면 소리 언니처럼 되니까. 악보가 가슴 안에서 바스락거렸어요. 뛰는 충격에 맞춰서 소리 언니의 글씨. 이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는 곳으로 가. 숲은 어두웠습니다. 달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가끔 비쳤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밑에 눈만 느꼈어요. 한 발짝마다 무릎까지 빠지고 끌어올려서 다시 내딛는 반복.
태식이 앞에서 뛰었습니다. 군의관 가운을 벗지 못한 채였어요. 하얀 가운이 어둠 속에서 유독 밝았습니다. 추격대 눈에 잘 보일 거예요. 가운 벗으세요. 뛰면서 벗을 수 없어요. 멈출 수 없었으니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개 짖는 소리. 궁견이었습니다. 추격대가 궁견을 풀었다는 뜻. 개는 발자국을 따라옵니다. 눈 위의 발자국.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지도. 물을 건너야 합니다. 태식이 말했어요. 물을 건너면 냄새가 끊겨요. 어디에 물이? 500m 앞에 개울이 있어요. 얕은 개울. 500m. 눈 속을 500m 더 뛰었습니다. 개울이 나왔어요. 얼어있지 않았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발목 깊이. 하지만 수온이 거의 0도였을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발이 얼어붙었어요. 공연용 구두. 방수가 안 됐습니다. 물이 스며들었어요. 발가락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5초 만에 개울을 따라 걸었어요. 100m 정도. 그리고 반대편으로 나왔습니다. 발자국이 끊겼어요. 개가 여기서 냄새를 잃을 겁니다. 계속 뛰세요. 뛰었어요. 발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뛰었어요. 감각이 없는 발로 1km, 3km, 5km. 시간 감각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뛰었는지 몰랐습니다. 태식의 등만 따라갔어요. 하얀 가운이 어둠 속에서 유일한 표지판이었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았어요. 기침이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어요. 기침을 하면 위치가 노출되는데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2km, 2km. 더 뛸 수 있는 거리인지 몰랐어요. 다리가 나무 기둥 같았습니다. 감각이 없고 무겁고 하지만 움직였어요. 움직이라고 명령하면 움직이는. 기계적으로 나무가 드문드문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숲끝이었습니다. 불빛이 보였어요. 작은 불빛. 마을이었습니다. 저기가 접선 지점입니다. 태식이 가리켰어요. 마을 외곽에 집 한 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착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3번. 약속된 신호. 문이 열렸어요. 브로커였습니다. 조선어를 하는 중국인. 빨리 들어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돌이 따뜻했어요. 발에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팠어요. 얼었던 발이 녹으면서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왔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국경까지 얼마나? 여기서 두만강까지 1시간. 근데 문제가 있어. 브로커가 태식을 봤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번갈아. 돈이 부족해. 1명만 보낼 수 있어. 1명. 그 말에 공기가 멈췄습니다. 돈이 부족하다니요. 2명이라고 했잖아요. 태식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어. 루트가 하나 막혔어. 다른 루트를 쓰려면 추가 비용이 들어. 지금 있는 돈으로는 1명이 한계야. 침묵이 내려왔어요. 온돌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따뜻한 바닥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태식이 입을 열었어요. 망설임 없이 이 사람을 보내세요. 태식 선생님, 나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잖아요.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압니다. 그러면서 왜요? 태식이 저를 봤어요. 안경 너머의 눈. 피곤하고 붉었지만 단단한 눈이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5명이 사라지는 걸 보고 침묵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하지만 방 전체를 채웠습니다. 소리 동무가 6번째예요. 6번 침묵한 사람이에요. 저는
당신을 내보내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속죄라고요? 속죄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그냥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으려고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 7년 동안 진료 기록에 훈련 중 부상이라고 적으면서 매번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온 사람. 그 거짓말이 쌓여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진 사람. 소리 언니의 안 가겠습니다가 이 사람의 침묵을 깬 거예요. 같이 가야 해요. 못 갑니다. 한 명이래요. 그러면 저도 안 갈게요. 그러면 소리 동무의 이야기를 누가 해요? 그 말에 멈췄어요. 소리 언니의 이야기, 5명의 이야기,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밖에서, 이곳이 아닌 곳에서 악보를 꺼냈습니다. 안쪽 주머니에서 소리 언니의 글씨가 보였어요. 이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는 곳으로 가. 태식에게 악보를 보여줬어요. 이걸 가지고 갈게요. 소리 언니의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태식 선생님 이야기도. 태식이 악보를 봤어요. 소리 언니의 글씨를 읽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소리 동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군의관이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혀서 태식이 일어섰어요.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돌아서서 저를 봤어요.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죄책감이 아닌 가벼워진 사람의 웃음.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웃음. 가세요. 빨리. 브로커가 문을 열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아팠어요. 발이 아팠어요. 하지만 걸었습니다. 문 앞에서 태식을 봤어요.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태식이 안에 남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악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리 언니의 이야기, 태식의 이야기, 5명의 이야기, 전부 이 악보 한 장에 담겨 있었어요. 브로커가 앞서 걸었습니다. 따라와. 강까지 1시간. 걸었어요. 혼자. 처음으로 혼자. 소리 언니도 없고 태식도 없는 악보 한 장만 안고 브로커를 따라 걸었습니다. 산길이었어요. 눈이 발목까지 빠졌습니다. 공연복이 찢어졌어요. 금색 단추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작은 소리. 그냥 뒀습니다. 주울 시간이 없었어요. 국경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집이 10채 남짓한 작은 마을. 불이 꺼져 있었어요. 새벽이었으니까. 브로커가 한 집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려. 날이 밝으면 더 위험하지 않아요? 아니야. 새벽녘에 강을 건너야 해. 완전히 어두우면 얼음 상태를 못 봐. 금이간대를 밟으면 빠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하나짜리 집. 온돌이 꺼져 있었습니다. 차가웠어요. 담요 한 장이 있었습니다. 담요를 덮고 벽에 기대 앉았어요.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소리 언니의 얼굴이 보였어요. 복도에서 울며 나오던 그 얼굴. 안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던 그 등. 빈 침대. 태식의 얼굴도 보였어요.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으려고요. 마지막으로 웃던 그 얼굴.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완전히 밝지 않은 새벽. 하늘이 가장 어두운 파란색인 시간. 브로커가 왔어요. 나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마을 끝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 소리. 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 보이부다. 브로커가 속삭였어요. 뛰었습니다. 골목으로. 마을 안 좁은 골목. 돌담 사이를 달렸어요.
뒤에서 차 문 여닫는 소리, 군화 소리, 고함 소리, 수색하라. 골목 끝에서 막혔어요. 오른쪽 돌담, 왼쪽 집, 앞 막다른 길. 심장이 폭발하는 줄 알았어요. 끝인가? 여기서 잡히나? 소리 언니처럼 되나? 그때 왼쪽 집의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나무 문. 안에서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50대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리 와. 빨리. 한국어. 아니, 조선어. 함경도 억양.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문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남자가 문을 닫았어요. 지하실로. 계단이 있었어요. 좁은 계단.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이었어요. 교회 지하실. 벽에 나무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의자 몇 개와 성경책이 놓여 있었어요. 여기서 가만히 있어. 소리 내지 마. 남자가 올라갔습니다. 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 중국어. 공안이 아니라 보이부 추적되었을 수도 있어요. 국경 마을이니까 양쪽 다 올 수 있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 사는 교회입니다. 대화가 오갔어요. 단어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중국어와 조선어가 섞여 있었어요. 3분, 5분, 심장 박동을 세웠어요. 한 분에 약 120번, 5분이면 600번, 600번 동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조용해졌어요. 한참 뒤에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갔다. 됐어. 감사합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내 같은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보내준 거야. 저는 신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 보내준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가 다시 왔어요. 지금 강으로 가야 해. 추적대가 다시 올 수 있어. 교회를 나왔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을 10분 걸었어요. 강이 나왔습니다. 두만강. 얼어 있었어요. 폭이 약 80m. 건너편이 보였습니다. 중국. 금간대 밟지 마. 천천히 걸어. 얼음 위에 발을 디뎠어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버텼어요. 한 발짝, 두 발짝, 천천히. 얼음이 삐걱거릴 때마다 멈추고 다시 걸었어요. 건너편이 가까워졌습니다. 40m, 20m, 10m. 발이 땅에 닿았어요. 얼음이 아닌 땅, 중국 땅. 돌아봤습니다. 강 건너편, 불빛 하나 없는 어둠. 그 어둠 속에 소리 언니가 있었어요. 관리소 어딘가에. 태식이 있었어요. 마을 어딘가에.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앞으로. 악보를 가슴에 안은 채로. 중국에서의 이동은 길었습니다. 브로커가 트럭 짐칸에 태웠어요. 채소 상자 사이에 숨었습니다. 좁았어요. 무릎을 가슴에 붙이고 웅크렸습니다. 엔진 진동이 온몸에 전해졌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알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잡히면 말할 수 없으니까. 검문소를 2번 지났습니다. 첫 번째는 차가 멈추고 중국어 대화가 오간 뒤 다시 출발했어요. 심장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는 더 오래 멈췄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짐칸 문. 빛이 들어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채소 상자 뒤에 웅크린 채로 3초, 5초, 문이 닫혔어요. 다시 어둠. 엔진이 걸렸습니다. 살았어요. 은신처를 2번 옮겼습니다. 첫 번째는 창고 같은 곳. 이틀. 두 번째는 아파트. 사흘. 브로커가 가짜 여권을 만들어줬어요. 사진만 제 얼굴. 이름은 전혀 다른 사람.
중국 이름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탔어요. 공항에서 줄을 서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입국 심사대. 심사관이 여권을 봤어요. 사진과 얼굴을 비교했습니다. 3초. 여권을 돌려줬어요. 통과. 비행기 좌석에 앉았을 때 안전벨트를 매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한국어였어요. 안전벨트를 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국어를 듣는 순간 울었어요. 소리 없이. 옆 승객이 신경 쓰지 않도록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울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나왔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같은 겨울인데 달랐어요. 여기서는 추위가 생존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추울 뿐이었어요. 코트를 입으면 되는 추위.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원에서 3달. 적응 교육. 한국에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교통카드 쓰는 법, 은행 가는 법, 핸드폰. 처음 만져봤어요. 화면을 누르면 세상이 나오는 기계. 어느 날 거리를 걷다가 노래방을 봤습니다. 간판에 노래방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돈을 넣으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아무 노래나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고 싶을 때 소리 언니가 떠올랐어요. 군인들 앞이 아니라 나를 위한 무대에서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내가 부르고 싶을 때 부르는 무대. 그런 데가 있을까? 있었어요.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소파와 마이크와 화면, 리모컨으로 노래를 검색했어요. 고향의 봄, 있었습니다. 목록에 마이크를 잡았어요.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아코디언이 아니라 디지털 반주였어요. 소리가 다르지만 멜로디는 같았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는 노래방에서, 관객이 없는 곳에서, 장군도 없고 간부도 없고 빈 좌석도 없는 곳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1절부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갈라진 채로 불렀어요.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현관 앞에서 웃으시던 아버지.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통지서를 받고 우시던 어머니. 지금 두 분이 어떻게 계신지 모릅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요. 소리 언니가 떠올랐어요. 보조개가 깊던 소리 언니. 이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는 곳으로 가. 소리 언니는 관리소에 있어요.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태식이 떠올랐어요.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으려고요. 태식은 북한에 남았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노래가 끝났어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악보를 꺼냈어요. 안쪽 주머니에서 소리 언니의 글씨 한 줄. 하경아, 이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는 곳으로 가. 왔어요, 언니. 왔습니다. 이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는 곳에,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고 싶을 때 부를 수 있는 곳에 언니가 서야 할 무대가 여기 있었어요. 언니 대신 제가 서겠습니다. 저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웃었고 무대 뒤에서 울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부르는 노래는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노래입니다. 소리 언니, 태식 선생님, 그리고 기록되지 못한 5명.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저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